시간 전후 관계를 한번 따져보죠. 네. 그 친한계 의원들이 선대위에 이름을 올려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간 게 아니고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가 간 다음에 심야에 그 공지문이 뜬 다 같이 겁니다. 참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6시경에 그 도봉구에 합류를 했고요. 예. 그게 끝났고 그리고 밤 제가 알기로는 9시, 10시 사이에 친한계 대부분의 의원들이 직함을 받아서 선대위에 합류했고 거기에 윤상현 의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뭐 이제 친한계 의원들은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그렇게 반발.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그 계엄과의 단절, 부정선거의 단절, 그리고 친윤 또 윤 후보와의 단절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면전에서도 내고 있어요. 이거는 대선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내일을 도모하려면 저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메시지를 들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달갑지 않다. 지금 현재 권성동 직접적으로 한동훈이 겨냥해서 사퇴시켜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땐 한동훈이 대선 끝나고 나서 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장군멍근으로 윤상현 의원을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국힘 경선 과정에서 그 뭐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유세를 벌였습니다. 좀 원팀의 모습을 좀 갖춰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김문수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 긋고 친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김 실장님이 뭐 앞서 조금 늦었다라는 좀 안타까움을 표하긴 하셨지만 좀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두 전 대표하고 지금 현 후보가 같이 유세를 보이는 장면 일단은 원팀의 모습은 갖춰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중에서는 제일 열심히 한 꼴이 됐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하와이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뭐 이준석을 찍어도 좋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고 예. 한덕수 후보는 경찰 수사받았다는 소식만 들리고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사실은 독자적으로 많은 지지세를 결집해서 예. 지난 주말 사이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저는 한동훈의 결집 효과가 상당히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도 당에서는 이러저러한 불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한 전 대표에게 나오는 이유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불만이 있어서 어제 전격적으로 도봉구에 있는 유세장에 가서 합류를 했고 연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제가 또 들어보면 그 와중에 사실은 그 지금의 이제 친윤 지도부와 일정한 정도의 또 좀 감정이 좀 오고 간 게 있었고 아 그래요? 그 와중에 또 저 현장에서는 당연히 공지하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갔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또 윤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거 저기에 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거군요. 그렇죠. 저기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예. 돌아다니는 우리 유튜브를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막말이 서슴치 않고 나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예. 제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에. 그러니까 사실은 불러놓고 사실은 망신을 준 격이 돼버렸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 걸 알고도 한동훈 대표는 간 거예요. 예.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필요로 해서 우리가 대선 승리할 수 있다면 가겠다 해서 한 건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심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저기 합류하는 결단을 내렸고 그래서 바로 한동훈 대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다 김문수 선대위에 다 이름을 올렸어요. 예. 그런데 거기 이름 올린 거에 슬그머니 윤상현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시간 전후 관계를 한번 따져보죠. 네. 그 친한계 의원들이 선대위에 이름을 올려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간 게 아니고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가 간 다음에 심야에 그 공지문이 뜬 다 같이 겁니다. 참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6시경에 그 도봉구에 합류를 했고요. 예. 그게 끝났고 그리고 밤 제가 알기로는 9시, 10시 사이에 친한계 대부분의 의원들이 직함을 받아서 선대위에 합류했고 거기에 윤상현 의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뭐 이제 친한계 의원들은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그렇게 반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가 중심을 잡고 깃발을 선명히 들고
호남 무파인 이낙연부터 해서 TK의 심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모아오는 거하고 예. 그러면 이 깃발을 들 때 적어도 한동훈 대표로 상징되는 중도까지 확장이 가능한 이 개헌 반대 탄핵 찬성 세력까지 끌어오려면 예. 후보가 명확하게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가서 후보 손들어 줬는데 결국 선대위에서는 윤상현을 끼워넣고 윤상현이 선대위원장이 되는 이 형국이 돼버리면 예.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한계가 이제 윤석열 의원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건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라고 봤던 거예요?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라고 봤던 그 겁니까?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걸 뭐 다 그립을 잡고 장악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당 지도부에서 예. 선대위 중심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저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어제 정말 어렵사리 정말 친한계가 다 합류하고 한동훈 대표가 합류해서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드림팀의 그림을 왜 밤에 저런 식으로 초를 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아니 그런데 저는 전격적으로 이렇게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명의 그러니까 뭐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이 이렇게 같이 손을 드는 장면 이거 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정치권에 계시는 이벤트 세레머니로 만들 수도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잘 활용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친윤 쪽에서는 예. 자기 당원들에게 한동훈이 인정받아가는 과정이 좀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 선거에서 결과는 아무래도 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예. 그러면 지고 나서 당을 누가 수습할 것인가, 누가 당의 주류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이 경쟁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기호 2번만 달고 나는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지지층들에게 실제는 제가 후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을 주는 메시지를 던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김문수 후보에게 그 개헌과의 단절, 부정선거의 단절, 그리고 친윤 또 윤 후보와의 단절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면전에서도 내고 있어요. 이거는 대선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내일을 도모하려면 저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메시지를 들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달갑지 않다. 지금 현재 권성동 직접적으로 한동훈이 겨냥해서 사퇴시켜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땐 한동훈이 대선 끝나고 나서 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장군멍군으로 윤상현 의원을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은 이런 불협화음과 이런 선거 끝나고 나서의 당권을 누가 가져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예. 다 결론도 못 내고 선거를 끝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